누가 진정한 보스가 될 것인가? 배틀 오브 스탁 시즌 1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시장 긴 연휴 이후로 굉장히 그동안 쌓여 있었던 미국 시장의 호재거리들을 그대로 소화해준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3,600 돌파까지 해주면서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갔는데요. 오늘부터 매주 5명의 전문가가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수익률로 배틀을 펼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배틀을 통해서 이제부터 내 계좌를 진짜 지켜줄 보스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글로벌 시장 물줄기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반도체, 원전, 로봇, 타 섹터들 다 제끼고 3톱 상승했던 연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가 AI라는 큰 파도 안에서 이제 춤을 추고 있는데요. 잔잔해지기까지 우리는 시장에서 어느 섹터를 지금부터 좀 주목해 봐야 할지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50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함진희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긴 연휴 잘 좀 보내고 오셨어요? 굉장히 바빴습니다. 전도 네. 붙이고 장거리 운전도 좀 하고 굉장히 바쁘고 또 보람찬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또 평일에 열심히 일도 하고 그리고 또 주식 투자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시장을 좀 오늘 둘러보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명절 지나고 나서 또 금요일 또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꼈겠지만 저는 오늘 시장이 엄청 좋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어제 무료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0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주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오늘 좀 둘러보면서 또 괜찮은 또 유망주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제 시장을 너무나도 좋게 봤는데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약간 뷰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야기 굉장히 기대를 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보스 원과 함께 여러분들도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한 코너 전지적 재료 시점부터 봐야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반기 주도하게 될 섹터 그리고 종목들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이제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시장 힘이 참 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단연코 좀 반도체 많이 기다리신 분들 계셨을 것 같거든요.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또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라타야 하나, 올라타지 말아야 하나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시장을 멀리 보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좀 오래 전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과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탈까요, SK하이닉스를 탈까요라고 말할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셔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의 흐름들을 봤을 때 제가 저번 시간에는 아직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보니까 좀 준비가 된 종목들이 꽤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 또 괜찮은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난번 우리 추석 특집 때는 수급적인 부분이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럼 그 안에서는 또 좋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제가 사실 저번에 룰을 잘 모르고 이 방송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2개에서 한 5개 정도 하면 네.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중간으로 3개 정도로 편입을 했어요. 네네. 근데 왜 더 편입을 안 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보고 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정확하게 룰을 알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이제 현명하셨던 것 같은 게 네. 그러고 나신 다음에 이제 2위를 지금 달리시고 계시거든요. 그
정도는 사실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뭐 1, 20% 네. 상한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세계 편입에서 그 정도면은 뭐 그냥 출발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랜만에 복귀이다 보니까 생각이 많습니다. 이 종목은 딱 꽂혔을 때 네. 편입을 해야 하는데 생각이 많아가지고 원고를 거의 뭐 막바지에 좀 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고심한 만큼 좀 종목들이 괜찮으리라 예상이 되고요. 또 시장을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편입을 해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좋은 수익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잠깐 이야기를 우리 파트너님께서도 또 해주셨습니다. 올해 시장의 키워드가 아무래도 뭐 HBM4 빠질 수가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 시대가 좀 본격화가 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HBM4가 단순히 고성능 메모리가 아니라 AI 서버의 뭐 두뇌를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글로벌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리포트들을 보았을 때 되게 상향 조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파트너님 생각 좀 어떠세요? 뭐 굉장히 그 시장을 보면서 움직이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리포트를 이제 작성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또 네. 숫자적인 부분으로 이제 과거에는 많이 판단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좀 스마트하게 시장 흐름 또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좀 고려를 해서 리포트를 또 재발행을 해주시는 그런 좀 스마트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주식을 하기에 좀 수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뭐 운전을 하든지 뭐 핸드폰을 사용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뭐 AI라든지 뭐 이제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한 그런 이제 섹터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생활 침투력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차세대 메모리라든지 이런 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옥석 가리기를 하기에 좀 충분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종목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은 출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같이 꾸리신다면 네. 10월, 11월 뭐 문제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보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반도체랑 2차 전지 쪽이 이제는 좀 가격 부담도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모 심리도 좀 오고 이제 예전에는 너무 안 가길래 반도체가 반도 못 가길래 저는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닭이 지붕 쫓다가 닭 쫓던 개가 지붕 보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시청자분들 중에도 좀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시장인가요? 대형주를 보신다면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오르는 종목들을 올라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형주들은 제 관점에서는 올라탈 시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중소형주는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는 이제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삼성전자 언제 오르냐. 뭐 8만 원을 이제 8만 원 아래에서 움직일 때 8만 원 언제 가냐라고 많이 이제 질문이 나왔었는데 저는 항상 시간을 가지고 좀 견뎌본다면 삼성전자는 분명히 좋은 수익을 줄 것이다. 8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네. 9만 원, 1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 이 시간을 좀 갖고 견뎌보셔라라는 이제 코멘트를 많이 달아드렸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보스를 가리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뭐 내후년까지 쭉쭉 기다리는 종목을 편입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스몰캡 위주로 빠르게 순환하는 포트를 좀 구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포트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금요일 방송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또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좀 더 좋은 종목들 반도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엔밴드 공부방 운영하고 계십니다.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신 다음에요. 가까이 가져다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 하나 뜨게 되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진희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얘기에서 조금 더 이제 뭐 로봇 쪽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짧게 정리해 주시면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다음 주부터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짧게. 오늘 로봇주를 편입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룰이 종가 기준으로 편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편입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주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밴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네. 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짧고 간결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보스1 룰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보스1은 결과로 승부합니다. 모든 참가자 단 5명, 수익률로 진짜 보스를 가립니다. 각 전문가들은 2종에서 5종까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모든 신규 종목은 방송 당일 종가로 매수합니다. 목표가를 정해두면 도달 시 자동 익절, 손절가는 직접 정하거나 미설정 시 15% 마이너스에서 자동 손절됩니다. 단 한 번 와일드 카드가 있습니다. 익절과 손절을 피하고 싶은 단 하나의 종목 끝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월간 수익왕, 그리고 12월 26일 단 한 명의 시즌1 최종 수익왕이 결정됩니다. 말이 아닌 수익으로 증명하라. 이곳은 진짜들의 무대, 보스1. 네, 이제부터는 또 하이라이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스1 포트폴리오를 공개할 건데요. 오늘 직접 출연해 주신 함진희 파트너님께서 나머지 4명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평가하게 됩니다. 먼저 5 파트너들의 전략 잠시 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지금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태영 파트너부터 보겠습니다. 방산부터 반도체, 2차 전지 골고루 담았습니다. AI 반도체 강세에 올라타겠다라는 이 전략입니다. 현재 수익률 마이너스 12.5%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너 이재선 파트너입니다. 바이오 세 종목, 나머지는 2차 전지 로봇으로 나누어서 들어갔습니다. 오늘자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선방하면서 상승률 하드 캐리 해줬습니다. 전체 수익률 1.4%, 현재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너 보겠습니다. 이시우 파트너입니다. 이시우 파트너는 로봇 장비 고영부터 핀테크 카카오페이, 조선, 기자재 이쪽으로 섹터별 골고루 베팅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수익률 마이너스 6.9%로 현재 4위에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상 파트너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나머지는 현금, 대장주에만 딱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기회가 올 때 들어가겠다라는 전략 세웠는데요. 전체 수익률 12.1% 플러스권이고요. 지금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진이 파트너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이노베이션 그리고 현우사업, 에너토크, 원전으로 분산 베팅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현금 보유로 기회를 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전체 수익률 현재 5.9%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명의 전문가 그리고 5가지 전략, 누구의 선택이 옳았을지, 누구의 선택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지 오늘의 출연 전문가가 직접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적 전문가 시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2위를 달리고 있으신 함진이 파트너님과 함께 봅니다. 나머지 4파트너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평가해 주실 건데요. 일단 먼저 주태영 파트너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추석 이전에 방송에서 말씀하실 때 좀 뭐 되게 편하게 준비하셨네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현재 5위를 달리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너무 마음이 힘드신지 아까 전에 이제 연락을 살짝 해보니까 술 드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포트폴리오? 사실 그날이 좀 초면이어가지고 네. 말을 많이 가렸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분의 포트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네. 뭐 재료는 다 알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차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일단 좋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태영 일단, 파트너님 어떤 종목부터 봐주실 건가요? 뭐 뭘 봐도 어머나, 우리 주태영 파트너님 텔레비전 끄셔야겠습니다. 네. 일단 뭐 뭘 봐도 네. 좀 사실 고민이 되는 포트였습니다. 그날 딱 네네. 봤을 때 제가 느낀 점은 저랑 굉장히 상반된 것도 있었지만 너무 좀 고점의 종목을 올라타라고 하시는 네.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올라가는 종목이 또 이제 상한이 없어서 이제 또 네. 쭉쭉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네. 이게 지금 뭐 한 달, 두 달, 세 달을 보면서 가는 지금 2%에 맞는 종목을 네. 편입을 했는지는 사실 좀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종목을 초반에는 이제 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이제 뭐 초반에서 이 종목을 뭐 알려드려가지고 뭐 50% 수익이다, 70% 수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50%, 70% 수익 난 종목을 왜 가져왔냐 이거죠. 제 네. 생각에는 그 매도한 종목을 다시 가져오는 것은 좀 저와는 많이 맞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주봉 흐름으로 봤을 때 20주선 아래로 좀 살짝 이탈을 했어요. 물론 이제 지지 라인은 있지만 네. 이 지지 라인을 좀 이탈을 할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바로 이제 또 상승 흐름이 나와주지 않으면은 네. 여기에서 만약 고점을 얼추 뭐 한 60만 원 찍고 빠진다? 그 지금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까지 하락을 한다면은 사실 하방으로 또 저세상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기준으로는 이제 절대 편입을 안 하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실지가 좀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뭐 i3 시스템도 편입을 하셨는데 이것도 계단식 하락을 하면 어떨지 좀 사실 또 고민이 된 종목이다. 다들 아슬아슬하게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할까 말까 이런 자리라서 좀 저라면 편입을 안 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런 자리만 가져오신 게 아니라 이제 저 바닥에서 한 번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좀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들도 하나씩 편입을 해오셨더라고요. LNF라든지 네. 나노 신소재 이런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나노 신소재는 또 하방을 뚫을 수도 있는 그런 또 불안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어떻게 끌고 가실지 좀 굉장히 궁금하다. 한편으로는 또 기대도 된다.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 방 때리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앞으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주태영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셨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재선 파트너 포트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트렌드형 포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바이오, 2차 전지, 로봇까지 골고루 아무래도 넣다 보니까 미래 성장주 압축 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듭니다. 시장의 3대 핵심 테마 다 품고 있고요. 이 누적 수익률도 1.4%로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긴 했습니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 상승하면서 포트 상승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부 바이오, 파마리서치 좀 약세 보였습니다. 4%대 하락세. 이제 이재선 파트너는 앞으로 어디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맞다고 좀 보시는지 이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주태영 전문가님이랑 좀 친하신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포트 비슷해요? 구성하시는 그런 종목의 패턴이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초면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뭐 봤을 때 뭐 요즘에 트렌드다라고 하시는데 네. 요즘에 트렌드라는 건 이미 시장에서 좀 닳고 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은 줄고 있고 이제 계속 어찌됐든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자리에서 또 꺾이면 50만 원 제대로 돌파 못하면은 또 하방으로 30만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 어떻게 끌고 가실지 좀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요. 또 목표가들이 네. 좀 높으신 것 같아가지고 좀 미래에서 오셨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포트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좀 괜찮은 종목도 있었습니다. 어떤 건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세요? 그나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나마. 왜냐하면 로봇주는 이제 조만간 제가 봤을 때 네. 빠르면 다음 주부터 움직입니다. 아우. 다음 주에 갭 상승으로 또 출발을 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주기 때문에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기에서 이제 좀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갭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계속 이탈하지 않고 네. 이제 굉장히 플로우가 좋습니다. 이제 조정을 받는 이런 플로우도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40만 원 한번 다시 도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네. 다음 펩토로는 아까와 좀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말을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마 리서치. 얘도 네. 말을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상가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모두가 다 똑같은 성향으로 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쵸. 저는 이번 시즌이 더 기대가 되는 게 네. 성향이 너무 달라요. 아. 근데 뭐 좀 비슷한 듯 뭐 좀 다른 이제 네네. 두 분의 전문가님들의 포토도 봤고 네. 근데 제 포토도 또 완전히 또 다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치열한 그런 접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네, 앞으로가 좀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께서 그래서인지 우리 파트너님을 모두 까기 인형이라고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이재선 파트너님과 주태영 파트너님이 좀 흠신 두들겨 맞으신 것 같은데 다음 이시우 파트너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파트너님 굉장히 부진한 포트폴리오 지금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성장주보다는 실적 중심주 쪽으로 이렇게 포트를 구성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수익률은 6.9%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주인 현대힘스 그리고 제약주 한미약품이 좀 발목을 잡았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시우 파트너님의 이 포트에서는 실적 기반으로 접근을 하시기는 했는데요. 시장은 오히려 모멘텀주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략 수정이 필요할지 아니면은 이제 좀 더 버티는 게 전략이 될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너무 웃고 계셨는데. 그 젊으신 분이 좀 네. 약간 포트가 좀 연륜이 많이 느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이시우 듭니다. 파트너님. 네, 뭐 네. 실적 기반의 종목을 뭐 제가 터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숫자로 증명을 하는 건데 다만 네네. 그 숫자로 증명을 하는 게 언제 증명될지 모른다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차트는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뭐 고영 같은 경우에도 월봉으로 봤을 때 네. 제가 봤을 때 한 17,500원대 돌파 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월봉이다. 월봉이기 때문에 뭐 2달 뒤가 될 수도 있고 3달 뒤도 될 수 있는데 주봉이랑 일봉까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1, 2주 이내에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네. 얘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카카오페이는 주로 이제 좀 연륜이 있으신 어르신 분들이 많이 보는 종목이라서 네. 사실 뭐 다 카카오페이 쓰시잖아요. 카카오도 쓰시고 그쵸. 이 종목도 언젠가는 반영이 되겠지만 굳이 시세가 한번 나온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펩토론 뭐 얘는 뭐 잘 가고 있는데 네. 이것도 뭐 코멘트를 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네. 한미약품. 네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봉을 봤을 때 40만 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제약 바이오 괜찮습니다. 한미약품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요새 네. 좀 추천이 나온 거 대비 시장에서 좀 관심도가 없어서 거래량이 없는 게 좀 아쉬운 자리고요. 그렇죠. 신약 이벤트 이후로는 좀 모멘텀이 약해져서. 네, 그리고 현대임수도 제가 봤을 때는 23,000원대 네. 이탈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은 좀 오래 쉴 수도 있는 자리라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 굉장히 이제 모두 공격을 세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은 김선상 파트너님 포트 같이 봐야겠죠. 이번 주 최고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재 지금 12.1% 플러스권에 안착한 모습이고요.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제넥신 이렇게 두 종목 담으셨고 나머지는 전부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이제 좀 기회가 왔을 때 들어가자. 좋은 종목 그때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김선상 파트너님의 포트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제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자꾸 맞아요. 앵커님만 쳐다보고 하셔가지고 제가 거의 옆통수, 뒤통수 네. 위주로 보면서 같이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랑 좀 매매 패턴이 비슷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딱 봤을 때 네. 그때 제가 좀 매출로 봤을 때는 좀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거 좋아하시나 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차트 면에서는 이제 요즘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좀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입니다. 뭐 제대로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았고 저는 이제 신규 상장주라는 이제 테마가 형성이 돼서 움직일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는 뭐 반도체라고 이제 이름이 또 박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오랜 기간 쉬었기 때문에 네. 한 번쯤 움직여줘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이라서 좀 잘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제가 봤을 때 2만 원대를 대량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지 못하면 네. 다시 또 옆으로 행보하면서 언제 오를지 모르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선상 파트너님께서 그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선상 파트너님이 저랑 이제 오랫동안 밤방송을 같이 하셔가지고 이제 마음의 안정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좀 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네. 또 약간 공격을 모두를 다 안 하시고 특히나 이제 함진희 파트너님은 공격을 안 하시더라고요. 김선상 파트너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네. 주를 위해서 좀 밀어놓으신 것 아. 같아요. 좀 약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드릉드릉 있으셨는데 저희가 초면이었거든요. 네. 대부분 다 초면이었기 때문에 나름 제가 또 여자라고 배려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 이제 좀 대화를 네. 하고 싶었거든요. 네.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등만 봤다. 예, 자꾸 이렇게 뒤통수를 보여주시니까 뒤통수 미남이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네. 앵커님이 아름다우셔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네. 옆통수를 좀 많이 보여주셔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포트를 봤을 때 네. 제넥신도 저는 사실 제가 편입을 할까 좀 고민을 했었던 종목이기 진짜요? 때문에 네.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네. 좀 이번에 하는 거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네. 다른 분들은 저랑 좀 성향이 달라서 사실 네네. 좀 시장에 어느 정도 많이 영향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김선상 전문가님처럼 이렇게 네. 좀 차트적으로 많이 좀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뭐 시장이 안 좋아도 하루에 네. 뭐 100종목이 올라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런 거를 좀 공략하시려고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월봉으로 봤을 때도 뭐 주가가 저희 고점 대비 굉장히 뭐 저 세상 밑에 있는 종목이라서 기술적 반등이 뭐라도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자리들을 좀 가지고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퀄리타스 반도체나 뭐 제넥신이나 네. 요즘 시장이 또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지금 하반기 시장이 뭐 그렇게 뭐 네.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예전부터 작년부터 금가 올해 금이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사람들이 좀 안전자산을 많이 선호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 뭔가 프로그램 특성상 네. 금을 사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테마주 위주로 편입을 하게 된 경위가 이제 좀 그런 부분인데 네네. 그런 면에서 요즘에 또 이런 종목들이 뭐 갑자기 움직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거래량이 없다가 또 거래량 폭발적으로 하다가 또 갑자기 또 상한가도 나오고 이런 뭐 자리들이 지금 공략하신 자리들이기 때문에 살짝 한 10% 정도 견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네. 다음 주부터 더 정신 차리고 편입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김선상 파트너님이 김선 상남자고 이제 또 우리 함진이 파트너님도 상여자 매매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선상 파트너님의 이 포트를 또 좋게 보시고 좀 비슷하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하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 있습니다. 의외로 좀 약간 네. 소녀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짜요? 제 뒤통수만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앞통수를 좀 제대로 보면은 네. 그때 또 상남자신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깔끔하게 나머지 네 분의 포트폴리오 함진이 파트너님께서 정리 깔끔히 해주셨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파트너님, 함진이 파트너님의 이 포트폴리오 같이 보고요.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우리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수가 될 수 있는 이 포트폴리오들 같이 쭉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함진이 파트너님의 포트와 전략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2위를 달리고 계신 함진이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함진이 파트너님의 포트 같이 보고요. 이제 파트너님의 가장 좋은 원픽 종목까지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부터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조금 더 추가 편입을 하셨는데 이제 어떤 이유로 그렇게 추가 편입하신 걸까요? 제가 요즘에 좀 생각이 많아요. 제가 좀 오랜만에 복귀인데 좀 네. 잘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네. 누구 밑으로 좀 갈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오, 근데 저는 이왕이면 멋져요. 네. 거의 타이틀답게 제가 좀 최고봉의 보스가 좀 되고 싶은 그런 좀 야망을 갖고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금요일 편성이라 사실 네. 좀 유리한 면은 없는데 이걸 또 진짜요? 유리하게 네. 끌고 가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고민이 더 많습니다. 마인드가 너무 좋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건과 상관없이 끌고 가는 것도 이제 네. 저의 재량이고 또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종목을 좀 고르는데 고민이 많았는데요. 네. 일단은 저는 종목을 고르는 기준에서는 너무 이 매출적인 면에서 많이 좀 밑에를 기어다니고 있지 않은 그런 이제 종목들을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도주를 좀 편입을 할까 했었는데 주도주가 요즘에는 또 대형주 위주로 편입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올라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나 해외 증시가 그렇게 뭐 순탄하게 상방으로 쭉 간다라는 보장도 없고 시장이 양봉이더라도 이 종목들이 한정적인 종목으로 끌고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좀 생각을 한다면 좀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네. 그다음에 이슈가 나오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재료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가져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고르고 가지고 왔습니다. 고르고 가지고 오신 종목 그러면 이제 하나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뭐 종목의 뭐 재료는 검색하면 다 나오시기 때문에 차트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종목을 사는 가격, 네. 그다음에 또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가격, 그리고 또 떨어졌을 때 매도 왜 여기 손절가를 지켜줘야 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1차원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네.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원을 기준으로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뭐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편입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를 좀 체크를 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한번 이제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장대 양봉 한번 나와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고점 돌파를 할 때 또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 계단식 상승이 좀 요즘 시장의 트렌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을 체크를 했을 때 이렇게 좀 N자 파동이나 이제 계단식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트렌드로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했고요. 네. 2,000원 돌파 시도할 때 장대 양봉이 어디까지 나와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구간에서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자리고 한번 오를 때 좀 강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HLB 이노베이션은 이 박스권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손절가나 목표가는 좀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월화수목 쭉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금요일마다 나오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잡아놔야 이 종목을 대응을 하실 때 제가 어느 정도 코멘트도 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시간을 좀 벌려고 이렇게 좀 널널하게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타이트하게 봤을 때는 지금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1,800원대에서 이제 2,000원대 사이로 지지를 받아줘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짧게 잡으신다면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1,800원, 이제 상방의 저항대는 2,000원 돌파 시도할 때 여러분들의 재량껏 매도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제 시청자분께서 횡보가 기가 막혀 차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맞나요? 아니에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 차트가 약간 네. 횡보를 쭉 하는 그런 걸로 보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요즘 시장의 트렌드라서 가지고 온 거지. 네. 저는 항상 좀 카멜레온처럼 시장에 좀 네. 맞춰서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오. 그래서 요즘 시장 트렌드가 이런 종목들이 잘 가서 가지고 왔을 뿐 늘 이런 종목만 가져오진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또 우리 어떤 거 보면 될까요? 저번 주에 편입을 했었던 좀 종목을 더 보고 싶은데요. 네. 현우 산업입니다.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이슈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오늘 그나마 2위에 앉혀줄 수 있게 약진한 또 수익을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네, 또 한번 기특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네. 네,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고 이 종목이 일단은 뭐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좀 가볍습니다. 시가총액도 가볍고 유통 비율 대비했을 때 네. 움직이는 그런 거래량도 가벼운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TV 추천이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네. TV 추천이 많이 안 나와서 좀 그렇게 무겁지 않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이런 종목들이 또 잘 가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오늘 저항대를 이제 돌파 시도할 때 미흡하지만 갭으로 상승을 해서 캔들을 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주에 운이 좋으면 또 추가 갭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보유를 했고요. 이 종목이 일단 거래량이 들어올 때는 그래도 20%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15% 상승할 때도 있지만 이건 뭐 대량 거래량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일단 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 이평선 지지 받아주면서 이제 단기 이평선의 이제 정배열화 초진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추가 상승이 나오는 구간은 3,500원대 돌파 시도하는 구간에서 장대 양봉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갭 상승을 했으면 좀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종목이라서 좀 다음 주를 보고 네. 추가로 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지 아니면 이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을 볼지는 좀 다음 주에 좀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000원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올 때마다 이 자리를 돌파 시도는 했지만 결국에는 주마감은 돌파를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이제 박스권 움직임으로
올해 내내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지지 받아주면서 우상향을 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한 방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방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2위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해준 기특한 효자 종목인데 다른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저번 주 거 에너토크까지 좀 보고 네. 마감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저번 주에 원전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원전주도 조만간 한번 또 대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좀 대표적인 종목을 가지고 올까 했는데 뭐 다 대형주 가지고 오면 재미없으니까 네. 저는 좀 중소형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종목도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8,000원대를 제대로 이제 돌파 시도를 하지만 돌파를 못하고 계속 밀렸었는데 최근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지지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 오름 상승분을 다 반납할 때 거래량 없었고요. 다시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오늘 나왔습니다. 네. 주봉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20주선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삼각 수렴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뭐 한 2, 3주 이내로 다시 한번 9,500원에서 10,000원 돌파 시도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짧게 보신다면 9,500원대에서 대응하시고 지지 라인은 8,000원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파트너님께서 오늘자로 또 두 가지 종목을 더 편입해 오셨습니다. 이 두 종목은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사실 로봇주를 가져올까 끝까지 좀 고민을 네. 많이 했습니다. 로봇주랑 원전주를 고민했는데 원전주는 이미 편입을 했고 네. 일단 로봇주를 가져올까 했는데 그거는 이제 밴드에서 어차피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들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밴드에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높은 확률로 조만간 이제 장대 양봉을 볼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종목들을 제외하고 좀 또 둘러보다 보니까 네. 어떤 종목을 좀 알려드릴까 하다가 앞전에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바닥에서 거래량 나오는 그런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네,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KL넷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아까 그 현우산업처럼 네. 추천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오. 저는 일단 추천이 많이 나오는 종목은 무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종목이 네. 계속 TV 추천이 여기저기 나오면은 올라갈 것도 안 좀 올라가요? 오르지 못하고 좀 밀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L넷이라는 이제 좀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대량 거래량 동반한 상승 이후에 지금 거래량 없이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힘을 응축하려고 하는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20주선을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종목은 옛날에 뭐 해상 케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전력 관련된 이슈로도 한번 움직였고 네. 이제 또 다른 이제 정치적 모멘텀으로도 한번 움직였었고 이제 테마 성향이 카멜레온처럼 좀 자주 바뀌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보다는 차트를 좀 보면서 가지고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월봉이나 주봉이나 일봉을 봤을 때 사실 저도 약간 도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시세 나오고 네. 원형 바닥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기도하면서 가져가라고 기도 매매? 가지고 와서 기도 매매를 네.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스권 돌파를 바로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100원대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 이거는 이 종목을 많이 사주신다면 네.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자리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주가 관리가 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은 한 2,9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좀 가지고 가볼 만한 자리고요. 상방 저항 때는 한 3,2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400원에 3,500원대 돌파 시도를 네. 하는 거를 좀 보고 싶은데 이 종목이 과거에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하고 나서 유지가 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 올려주고 목표가를 터치를 해줄 때 나와야 하는 그런 성향의 종목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단기 대응을 하실 분들은 KL넷이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시간이 네. 여유치 않다
이렇게 뭐 주식시장만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KLN은 그냥 구경만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깔끔하게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KLN까지 딱 4가지 종목인데 마지막 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JMB라는 종목인데요. 얘도 뭐 재료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했고 이제 기업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했는데 일단은 저는 최근에 신규 상장주라는 그런 네. 이제 타이틀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 상장주가 뭐 굉장히 많은 테마군들이 있죠. 뭐 반도체도 있고 로봇도 있고 AI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지만 저는 이제 주목을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신규 상장을 하면은 보호 예수 물량 때문에 무서워서 접근을 많이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학습을 했고 또 학습한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많이 전파를 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공식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공식이 깨지는 게 좀 하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JMB라는 종목의 흐름을 봤을 때 일단 2023년도에 이 종목이 이 시장에 상장이 되어서 2024년도에 거래량 동반한 그런 흐름들 나왔지만 쭉 이탈하고 다시 바닥을 다지거든요. 네. 저는 신규 상장주를 자주 매매하진 않는데 이 종목이 고점을 찍지 못하고 좀 할 일 없이 하락한 다음에 횡보 후에 다시 이제 지지받으면서 우상향하는 자리에서 한 번씩 좀 단타를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MB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향에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좀 고민인 건 이 종목은 좀 추천이 간간히 나오는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은 일단은 차트나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고 한 번은 올라갈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이제 어디에서 추천을 하다가 요즘에 추천을 안 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조금씩이나마 저점을 높여주고 있고 뭐 고점 구간대도 크게 돌파하는 흐름은 나와주지 않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횡보하고 이제 2차적으로 상승하는 거를 좀 기대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도 있지만 이제 신규 상장주가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개인들이 좀 매수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JMB라는 종목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 못해서 좀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캔들에 움직이는 그런 구간대를 봤을 때 8,000원대를 좀 지지를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대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고 손절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짧게 고점대를 대응을 하신다면 9,500원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을 돌파해도 종가 기준으로는 돌파 안착을 못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대가 좀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9,000원을 지지를 받거나 갭으로 상승을 해서 만약에 출발을 한다면 그날은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이 종목이 갭으로 떴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고 갭 뜨면은 그날 오전에 좀 매도를 하고 가셔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2가지 종목 더 추가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의 5가지 종목 이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HLB 이노베이션 말씀해 주셨고요. 현우산업, 에너토크 이렇게 3가지 종목으로 오늘 2위권에 안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해 주신 종목이 KLNet 그리고 JNB까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해상케이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한 종목씩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종목을 보는 게 좀 어렵고 가격선 짚어내는 게 참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만 기다리셔도 링크 뜨게 되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는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진희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직히 이제 금요일 방송이라서 읽는 게 좀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에 대해서 전망을 말할 수 있는 또 좋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금요일 날 저녁에는 네. 다 이렇게 안 한참 봐서? 거꾸로 가시기 때문에
저는 네. 좀 약간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네. 좀 많이 보는 시간대와 요일을 좀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네. 이 방송을 사실 좀 반려를 조금 했었는데요. 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뭐 요일이 뭐가 중요하냐? 나 함진인데 네. 뭐 이 정도 뭐 지금 프로에서 내가 잘만 하면은 뭐 요일과 상관없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제가 수익률 이런 면에서는 좀 강한 네. 편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수익률로 내가 좀 잘해보겠다 했을 때 접은 적이 없는 이력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너무 쟁쟁하시고 이제 프로그램 특성상 이제 제가 종목 부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코멘트를 달아드렸는데 이건 이제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또 편입하신 전문가님들 방송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밴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로봇이라든지 원전주를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못 알려드렸던 종목들 알고 싶으시다면 밴드로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저희는 파트너님과 여기서 좀 인사드려야겠네요.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스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